부산 국제시장, 가게 하나가 있다. 때때로 웃음이 들리고, 때때로 쉰 목소리로 흥정이 오가지만, 그 가게의 진짜 이야기는 손님이 돌아간 뒤에야 시작된다. 노년의 덕수는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킨다. 가게를 닫지 않고 의자에 앉은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의 삶은 평범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엔 수많은 경랑의 역사와 그 역사를 살아낸 한 인물의 고요한 눈물이 숨어 있었다. 덕수의 인생은 어느 겨울 바다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흥남부두. 수많은 인파 속에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어린 덕수는 아버지와 동생을 그 소용돌이 속에서 놓쳐버렸다. 가족을 책임지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문장이 되었다. 그날 이후 덕수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동생을 대신해, 어머니를 편히 모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희생은 지독히 현실적이고 절망스럽게 구체적인 것들이었다. 독일 광부 파견, 좁은 광산, 외국어, 낯선 시간. 그러나 그 속에서도 덕수는 묵묵했다. 그는 누구보다 슬펐지만 한 번도 약한 티를 낸 적이 없다. 거기서 그는 영자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걸 그는 너무도 일찍 배운 사람이다. 곧 이어 베트남 파병,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덕수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 생존은 그에겐 선택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명령이었기에 사선을 넘나들며 그는 점점 인간다움을 잃어갔지만 그 속에서 단 하나 가족을 위한 마음만은 더 단단해졌다. 고된 인생이 지나간 후 한국에 돌아온 덕수는 영자와 결혼해 자식들을 키운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늘 잃어버린 동생,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바뀌어 간다. 남들은 웃고 떠들며 80년대를 지나가지만 덕수는 여전히 그 가게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 기다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몸은 약해졌으며 기억조차 흐릿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그가 흘려보냈던 동생이 TV의 가족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다. 세월이 흘러 마주한 형제는 서로를 오래 바라보다 말없이 끌어안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품 안에는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 이상과 기다림, 그리고 용서와 위로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오늘 늙은 덕수는 여전히 국제시장의 가게를 지키고 있다. 아이들은 말한다. 이제는 좀 쉬시라고. 가게 정리하고 편히 살라고. 그러나 덕수는 말없이 고개를 젓는다. 이곳은 단지 가게가 아니다. 이 가게는 그의 삶이고 역사이며 지켜온 모든 것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국제시장은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도 평범한 한국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들은 묻지 않고 견디며 묻히지 않기 위해 버티며
말없이 한 가족, 한 나라를 지켜냈다. 덕수는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지만 그 말 안에는 모든 한국 근현대사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다. 덕수는 영화 속 단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얼굴을 가진 한국 아버지의 집합적 상징이다. 그는 위대하지도 특별하지도 않다. 거창한 언변도 없고 드라마틱한 변화도 없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말없이 버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는 질문하지 않는다. 왜 나만 이토록 희생해야 하는지, 왜 내 꿈은 허락되지 않는지 묻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묻지 않고 책임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그건 단지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전후 한국 사회가 강요한 생존 방식이었다. 부서진 아트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침묵한 세대. 덕수의 삶은 자기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한마디, 네가 가장이다 라는 말은 그의 삶 전체를 묶어버린다. 덕수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품고 한 번도 자기 감정을 말하지 못한 채 광산으로, 전장으로, 시장의 가게로 향한다. 그는 감정을 보여주기보다는 행동으로 지켜낸다. 기억보다 책임을 선택하고 욕망보다 의무를 택한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코 무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을 품고 있었지만 그걸 말할 줄 몰랐던 사람이다. 희생이라는 말이 더는 강요가 되지 않으려면 이 영화는 덕수의 희생을 영웅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 희생이 얼마나 비극적이며 외로웠는가를 묘사한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누려본 적이 없다. 사랑도, 젊음도, 웃음도 모두 가족을 위해 뒤로 미뤄진다. 덕수는 해방된 남성이 아니라 의무에 눌린 남성이다. 그는 이 시대를 지탱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시대가 가장 억압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그런 덕수를 통해 묻는다. 우리는 정말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이제는 다른 방식의 사랑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시대의 파도 속에 휩쓸린 개인. 덕수는 자신의 인생을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그는 전쟁의 피난길에서 가족을 잃었고 독일로 파견될 수밖에 없었으며 베트남에 끌려갔다. 그 모든 선택은 자유가 아닌 생존의 의무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덕수는 철저히 시대의 피해자이자 역사의 조용한 관찰자다. 그는 국가와 가족,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지워내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다리에서 즐기는 야경 가족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아낸 것. 덕수는 끊임없이 가족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런데 그의 가족은 그의 기대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딸은 자주 반항하며 세대는 점점 그와 멀어진다. 그럼에도 덕수는 그 거리감조차 받아들인다. 그는 사랑을 말로 전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은 묵직한 일상의 행동으로 가족에게 전해진다. 펼쳐진 책 덕수의 침묵은 눈물보다 깊다. 이 영화에서 덕수는 울지 않는다. 그는 베트남 전장에서도 동생과 재회하는 장면에서도 큰 소리로 울지 않는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일제